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에서 그래프 단원, 계산기술 단원, 점화관계, 생성함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단원에서는 그래프의 표현 개념, 경로, 회로 개념, 평면 그래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표현 개념에서는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 V와 이 집합 V의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E, 이 두 개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합 V의 원소들을 vertex, 점, 집합 E의 원소를 변, edge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볼까요? A, B, C, D라는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점들을 연결하는 4개의 변이, 3개의 변인가요? 3개의 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과 변으로 구성된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자, 이 그래프에서 점들의 집합에서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 이 변에서 점 S와 점 T를 연결하는 변, 자, 이럴 때 두 점 ST는 이음, join, 변이 이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adjacent, 인접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즉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한다, adjacent. 그리고 점과 변,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는 인접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점과 변에 대해서는 점의 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점과 변에 대해서는 연결된다, incident. 조금 있다가 adjacent는 인접한다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자, incident, 자, 연결된다로 번역한 이 표현은 조금 이따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접, 결합.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는 인접한다, adjacent. 그리고 점과 변이 이어져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점과 변에 대해서는 incid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연결된다, 근접한다, 결합한다. 자, 또 그림을 볼까요?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4개의 점과 3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죠. 자, 그러면 두 점 A, B 사이에는 변이 존재하죠. 변으로 연결되어 있죠. 인접합니다. 그러면 B와 C도 인접, C와 D도 인접. 자, 그런데 A와 C 사이에 변이 존재하지 않죠. 물론 연결은 되어 있어요, 변들로. 자, 그런데 A와 C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인접하지 않는다. 변이 존재할 때는 인접한다. 참고로 점과 변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근접한다, 결합한다, incident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자, 그래프에서 점들의 집합인 V와 V의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변인 small e, 점과 변으로 구성된 그래프에서 점의 차수라고 하는 것은,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니셜을 따서 degree of V, 점의 차수라는 것은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그림을 볼까요? 자, 점 A, B,
C, D, E 5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변은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점 A와 B 사이에는 인접하죠. B와 E도 인접, B와 D도 인접. 자, 그런데 C는 어떠한 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C는 A, B, D, E라는 나머지 4개의 점과 인접하지 않죠. 자, 이때 점 A의 차수는 A에 연결된 변의 개수 1이 되겠습니다. 점 B의 차수는 B에 연결된 변의 개수 3개. C에는 연결된 변이 없죠. C의 차수는 0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그래프가 있는데 n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완전 그래프. 컴플리트라는 용어를 보니까 어떤 그래프일지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n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컴플리트 그래프. n개의 점이 각각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n개의 모든 점이 인접하는 그래프를 컴플리트 그래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은 점 3개, 점 3개, 변 3개. 오른쪽은 점 4개, 변 6개. 3개의 모든 점이 인접하죠. 그리고 4개의 모든 점이 인접합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라고 한다. 노테이션은 캐피털 K를 이용해서 K3, 여기서 인덱스는 점의 개수입니다. K4. 완전 그래프라는 것은 모든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한다. 즉 모든 점들이 인접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그래프는 이분 그래프입니다.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 2분이에요. 2분. 점들의 집합이 서로 공유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로소인 점들의 집합. 그럼 그래프니까 변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서로소인 점들은 어떤 두 점도 인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소인 점들의 집합이 다른 집합에 있는 점과 연결되는 경우를 이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점 A, B로 이루어진 집합, 점 C, D로 이루어진 집합. 어떤 두 점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인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C, D, E도 인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A와 C가 인접한다 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이분 그래프. 자, 이런 이분 그래프에서 서로소인 점들의 집합인 캐피털 A와 캐피털 B라는 서로소인 점들의 집합입니다. 집합 A에 있는 어떠한 두 점들도 인접하지 않아요. 집합 B에 있는 어떠한 두 점들도 인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 A에 있는 점과 집합 B에 있는 점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인접할 때, 자, 그럴 때를 이분 그래프라고 하는데, 또 다른 특별한 그래프는 집합 A에 있는 모든 점과 집합 B에 있는 모든 점이 인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앞에서 모든 점이 인접하는 경우를 완전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이분 그래프에서 집합 A에 있는 모든 점과 집합 B에 있는 모든 점이 인접하는 경우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는 완전 이분 그래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은 앞에서 사용했던 완전 그래프에서 사용했던 캐피털 K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덱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M, N은 점의 개수입니다. 각각 서로소인 점의 집합의 개수.
예를 들어서 K2, 3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이 각각의 점들의 집합은 어떠한 점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점들의 집합은 이웃하지도 않는다. 자, 그런데 서로소인 이 점들의 집합은 서로소인 점들의 집합과 인접할 때 이러한 그래프를 이분 그래프, 그런데 모든 점이 인접하는 경우 완전 이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완전 그래프 K3와 K4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자, K3는 점의 개수 3개고 변의 개수 3개입니다. K4는 점의 개수 4개고 변의 개수가 6개예요. 자, 점의 차수라는 건 뭘 의미했었냐면은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였습니다. 자, K3는 보니까 모든 점들의 차수가 2죠. 자, 이랬을 때 모든 점의 차수를 더한 차수를 그래프의 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K3 완전 그래프의 차수는 6이 되죠. 마찬가지로 K4 그래프의 차수는 각 점의 차수들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K3 변의 개수 3개, K4 변의 개수 6개입니다.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라는 특징이 나오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변이라는 것은 양 끝점을 갖잖아요. 그럼 변이 1개 존재하면은 점이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하는 거예요. 점이 2개 존재하잖아요. 변 하나에 점이 2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점들의 차수를 모두 합한 그래프의 차수는 그래프의 변의 개수의 2배가 된다는 것. 그러면 그래프의 차수를 알면은 변의 개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프의 변의 개수를 알면은 그래프의 차수도 바로 알 수 있겠다. 자, 이러한 그래프를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행렬을 이용하는데 행렬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행의 성분, 열의 성분을 각각 점으로.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행의 성분을 점으로, 열의 성분을 변으로. 앞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했었냐면은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한다고 했습니다. adjacent. 그리고 점에 변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어져 있을 때, join 되어 있을 때 incident. 연결된다, 근접한다, 결합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하는 2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는 인접하는 경우의 행렬을 인접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분은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인접하는 경우에는 성분을 1로, 인접하지 않는 경우는 성분을 0으로. 먼저 인접하는 경우 살펴볼까요? example로 보면 명확해지시겠죠. 자,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의 성분도 점, 열의 성분도 점.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인접 행렬은 언제나 정사각 행렬로 나타나겠구나.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즉 인접하는 경우에 성분을 1로, 인접하지 않는 경우는
성분을 0으로. 4개의 점과 3개의 변을 갖는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래프로부터 인접행렬을 얻는 경우는 4개의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접행렬의 크기는 4차 정사각형이야. 유일하게 딱 결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인접행렬을 보고 그래프를 다시 찾는 경우는 그래프가 유일하게 결정되진 않겠죠. 모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죠. 요게 V1, 요게 V2, 여기 V4, 그 다음 V3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프 모양은 유일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로부터 인접행렬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인접행렬을 보면은 행의 성분들의 합을 계산해 보면은 1행 성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1이죠. V1의 차수와 같아요. V1에 연결된 변의 개수와 같다는 거. 2행의 성분들의 합 3이죠. 점 V2에 연결된 변의 개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접행렬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인접행렬에서 행의 성분들의 합은 점의 차수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참고로 자신과 연결된 변, 점이 하나인데 자신과 연결되니까 변이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변을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 닫힌 곡선. 그리고 두 점 사이에 변이 2개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이러한 변을 병렬변, 패러럴 에지라고 합니다. 두 점 사이에 2개 이상의 변, 패러럴 에지. 우리식 표현은 병렬 변. 자, 이렇게 루프나 패러럴 에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에 대한 성분의 특징들이 바로 나오나요? 루프, 그 다음에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니까. 대각성분이 0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분의 크기가 기껏해야 1이 되겠다. 왜? 루프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단순 그래프의 인접행렬의 대각성분은 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 그래프를 K 거듭제곱 해보면 K 거듭제곱했어요. 이때 K가 의미하는 바가 그래프로부터 성질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K 거듭제곱은 뭘 의미하냐면은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연결된 변의 개수를 의미하겠습니다. K라는 것은 K 거듭제곱해서. 그리고 이때 인접행렬을 K 거듭제곱한 성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K는 K 거듭제곱에서 K는 변의 개수에 있어요.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가는 변의 개수. 변의 개수가 K인 그러한 경로의 개수가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접행렬을 단순 그래프의 인접행렬을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그러면 여기서 제곱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연결된 변의 개수를 의미했잖아요. 근데 대각성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대각성분은
대각성분은 자기 자신과 연결된 변이잖아요. 그러면 단순 그래프의 인접행렬에 제곱을 하면은 대각성분은 0으로 나타나지 않죠. 이때 대각성분들을 모두 다 하면은 바로 그래프의 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 그래프의 인접행렬에 대한 성질들입니다. 유용한 성질이겠죠. 단순 그래프는 루프나 병렬된 변, 즉 두 점 사이에 변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순 그래프의 인접행렬에 대각성분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단순 그래프를 K 거듭 제곱했을 때 K는 변의 개수를 의미하고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연결된 변의 개수를 의미하고, 성분은 이러한 변의 개수가 K인 경로의 개수를 의미한다. 특히 단순 그래프의 인접행렬을 제곱했을 때는 대각성분들의 합이 대각성분이 0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각성분들의 합이 그래프의 차수를 의미한다. 그래프의 성질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점과 점, 행의 성분도 점, 열의 성분도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는 경우, 인접하는 경우 성분을 1로, 인접하지 않는 경우는 성분을 0으로.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인접행렬. 자, 이번에는 점과 변, 점에 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냐면은 인시던트, 연결된다, 근접한다, 결합한다. 혹은 근접행렬이라고도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접행렬과 달리 근접행렬, 결합행렬은 항상 정사각행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그젠플을 살펴봤었지만 점은 4개인데 변은 3개였잖아요. 그리고 결합행렬, 근접행렬에서는 점에 레이블링이 지금 계속 돼 있었는데 변에도 레이블링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접행렬과 같이 정의할 겁니다. 점에 변이 연결되어 있으면 성분을 1로, 점에 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분을 0으로. 이러한 행렬을 근접행렬, 결합행렬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사용했던 이그젠플인데 변에도 이제 레이블링이 돼 있죠. E1, E2, E3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행의 성분을 점, 열의 성분을 변. 그럼 행렬의 크기는, 근접행렬, 결합행렬의 크기는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일행일렬의 성분은 점 V1과 변 E1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일행일렬의 성분은 1이 되겠습니다. 일행이열은 점 V1과 변 E2, V1과 E2 연결되지 않죠?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접행렬, 결합행렬 찾아집니까? 흥미로운 거는 이 근접행렬, 결합행렬을 곱할 텐데 어떻게 곱할 거냐? 근접행렬, 결합행렬 B와 이거에 대한 전체 행렬을 곱해보면은 흥미로운 결과가 또 나타나는데 어떠한 흥미로운 결과냐? 바로 보여지나요? 대각성분을 보세요. 대각성분. 일행일렬의 성분 1이죠. 점 V1의 차수입니다. 이행이열의 성분은 3이죠. 점 V2의 차수 3입니다. 점 V2에 연결된 변의 개수 3개잖아요. 3행 3열의 성분 1이죠. V3의 차수 1입니다. 4행 4열의 성분 1이죠. 점 V4의 차수 1입니다. 근접행렬, 결합행렬은 전체 행렬과의 곱의 대각성분이 점의 차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그젠플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2003학년도 5번 세트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지문이 기니까 그래프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점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살은 일방통행인 도로를 의미합니다. 일방통행이니까 A에서 B로는 갈 수 있지만 B에서 A로는 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 자, 인접행렬은 점과 점으로 이루어진 행렬이죠. 언제나 정사각행렬. 점이 4개, 즉 도시가 4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4차 정사각행렬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접한다고 해서 성분을 1로 정의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의미가 하나 더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인 도로. A와 B 사이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A에서 B로는 갈 수 있는데 B에서 A로는 갈 수가 없죠. 즉 1행 2열의 성분은 1인데 2행 1열의 성분은 0이 되겠다. 자, 그리고 순환도로 없죠. 루프가 없습니다. 대각성분은 마찬가지로 0이 되겠습니다. 인접행렬을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 1번에서 구한 이 인접행렬을 이용해서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직접 갈 수 있는 행렬. 그죠? 인접행렬이었습니다. 1번에서 구한. 또는 한 도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행렬. 한 도시를 거친다는 것은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가는데 도로를 몇 번 거친다는 말이에요. 2번 거쳐야 된다는 이 소리죠. 변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인접행렬에 거듭 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곧바로 가는 경우 또는 한 도시를 거쳐가는 경우니까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1번에서 구한 인접행렬과 인접행렬을 거듭 제곱한 행렬의 합으로 주어지겠죠. 문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4개의 도시가 주어져 있는데 화살은 일방통행인 도로를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인접행렬을 구하는 경우, 두 번째 문제는 이 인접행렬을 이용해서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직접 갈 수 있거나 또는 한 도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행렬을 구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3학년도 5번 문항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직접 갈 수 있는 행렬, 즉 인접행렬. 그럼 바로 구해집니까? 4차 정사각행렬. 2번 문제는 1번에서 구한 인접행렬을 이용해서 한 번만에 직접 가거나 한 도시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가는 경우는 첫 번째에서 구한 경우 한 도시를 거친다는 거니까 도로를 2번 거쳐야 되죠. 변의 개수가 2개인 경우입니다. 단순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에 대한 특징에서 설명드렸었죠. 인접행렬에 대한 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는 것은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가는 도로의 개수가 2인 경우, 이때의 성분은 도로의 개수가 2인 도로를 2번 거치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행 1렬의 성분은 A 도시에서 A 도시잖아요. 그럼 A 도시에서 출발해서 다시 A 도시에 도착하는데 도로를 2번 거쳐야 돼요.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실제로? A 도시에서 도로를 2번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B로 가면은 C, 3개가 돼버리죠.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입니다. 도로 하나, D에서 다시 A로 올 수 있죠. 도로가 딱 2번 거쳤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 또 있죠. A에서
C, C에서 A.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직접 가거나 한 도시를 거쳐가는 경우니까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인접행렬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참고로 결합행렬, 근접행렬에 대한 성질도 있었죠. 결합행렬을 B라고 뒀을 때 결합행렬의 전치행렬, 곱을 한 대각성분은 점의 차수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프가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아이소모픽,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는 점과 변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동형이 되려면 점과 변들이 1대1 대응이 되면 되죠. 그런데 그래프에서 변이라는 것은 반드시 암컷점을 가지니까 점에 대한 1대1 대응이 언급되면은 변에 대한 1대1 대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자, 그래서 그래프 G1과 그래프 G2가 동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점들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근데 점만 1대1 대응이 돼서는 안 되죠. 이 점의 인접성까지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점의 인접성이라는 것은 바로 점에 대한 차수에 대한 1대1 대응이겠죠. 이그젠플로 보면 명확해지십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그젠플로 보면 명확해지신다는 거. 자, 두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G1과 G2가 동형이냐? 자, 4개의 점, G1 5개의 점, G2도 5개의 점. 점이 1대1 대응이 되죠. 5개의 점, 5개의 점 1대1 대응이 된다고 해서 동형이냐? 이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점에 대한 인접성. 즉, 점에 대한 차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G1이라는 그래프에서는 바로 보이는 게 점 C의 차수가 얼마입니까? 4죠. 점 C에 연결된 변이 4개입니다. 4입니다. 그러면 G2에서도 점의 차수가 4인 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C라는 점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G2라는 그래프에서는 한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4개인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그래프 G1과 G2는 동형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래프의 동형성은 평면 그래프 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프가 동형이 되기 위해서는 점의 1대1 대응이 되고, 그리고 점의 차수 또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자, 이번 예제 또한 기출문제입니다. 2013학년도 40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꼭점의 개수가 6개인 단순 그래프예요. 단순 그래프란 루프, 닫힌 곡선, 그리고 패러렐 엣지, 병렬변. 이러한 닫힌 곡선과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 그럼 단순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의 특징은 대각선분 0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합답형입니다. 기억. 꼭점의 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단순 그래프가 존재하느냐? 꼭점의 개수는 6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래프를 막 그려봐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뭘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인접행렬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꼭점의 개수가 6이니까 6차 정사각형렬이죠.
단순 그래프 해야 되니까 대각성분은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분들을 이렇게 갖도록 얼마든지 행렬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단순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의미죠. 기억 참여하겠습니다. 자, 얘는 꼭지점의 차수가 전부 다 2네요. 이러한 단순 그래프는 유일하냐? 유일하다는 것은 그래프의 동형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얼마든지 단순 그래프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단순 그래프는 유일하냐? 그래프가 딱 한 가지로 나타나느냐? 모형이 한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형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보다는 조금 난도가 높아졌나요? 자, 이거는 인접평렬로 살펴보기가 어렵죠. 왜냐면 인접평렬이 얼마든지 존재하니까. 자, 이때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각 꼭점의 차수가 2니까 점이 6개예요. 점이 6개. 가장 단순한 형태가 바로 뭡니까? 육각형이네요. 그죠? 육각형. 각 점의 차수가 2잖아요. 그런데 이 육각형 그래프는 모든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죠. 완전 그래프는 아니에요. 모든 두 점이 인접할 때가 완전 그래프인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러한 그래프를 연결된 그래프라고 합니다.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자, 이 점과 이 점은 인접하지는 않지만 변이 존재하죠. 모든 점들이 변두로 연결된 그래프를 연결된 그래프라고 한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걸 그릴 수 있느냐? 각 점의 차수가 2가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명백히 동형은 아니죠. 선생님, 점들이 1대1 대응이 되고 그래프의 차수 또한 같습니다.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디파인 했으냐면은 점들이 1대1 되고 점의 인접성. 이 점과 이 점 인접하는데 이 점과 이 점 인접하지 않잖아요. 인접하지 않죠. 그래프가 동형이 되려면은 점이 1대1 대응이 되고,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점의 인접성까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죠. 유일하지 않잖아요. 자, 디귿은 6개의 꼭지점을 갖는 그래프가 그래프의 차수가 전부 다 다르네요. 0보다 큰데. 그러면 D1의 최소값이 바로 나오네요. 그죠? D6이 1, 2, 3, 4, 5, 6이 나와야 됩니다. 점의 차수가 가장 큰 D1의 최소값이 6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은 6차 정사각행렬이잖아요. 단순 그래프, 즉 닫힌 곡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각성분은 다 0이 돼야 됩니다. 대각성분은 다 0이 돼야 되니까 성분이 6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6이 나올 수가 없죠. 맥시멈이 5입니다. 그럼 디귿 또는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 되겠네요. 니은하고 디귿이 거짓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참이 된다. 특별히 살펴볼 거 없죠? 서술할 게 없잖아요. 특별히. 서술의 어려움도 없고. 이번 개념은 경로 회로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닫힌 곡선. 한 점에서 자시로 가는 변인 닫힌 곡선을 루프라고 한다. 그리고 두 점 사이에 2개 이상의 변이 존재할 때를 병렬변, 패러럴 엣지. 이와 같은 닫힌 곡선과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 단순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를 멀티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디파인 하기를, 자, 그러면
닫힌 곡선인 루프에 대한 차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차수인데.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루프의 차수는 2로 약속합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Z하고 Y 사이에 변이 2개 존재하죠. 그리고 점 X에서는 루프 H가 존재합니다. 단순 그래프 아니죠? 멀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병렬변이 존재하는 K하고 M에서 점 Z와 점 Y에 대해서 점 Y의 차수는 3이지만 점 X의 차수는 루프의 차수는 2로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점 X의 차수는 4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인접행렬에 대한 K 거듭제곱을 설명할 때 이미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인접행렬에서 K 거듭제곱. 이때 K가 의미하는 바가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가는 변의 개수가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변의 개수. 그리고 이때의 성분은 K 거듭제곱한 성분은 변의 개수가 K인 경로. 경로란 엄밀하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점 U에서 V로의 경로라는 것은 점 U에서 V로의 점과 변들의 나열을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점과 변들의 나열을 경로라고 한다. 그리고 경로의 길이는 변의 개수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사용했던 이그젠플이죠. 점 U에서 F, V, G, X 경로. U, F, V, G, X 경로. 변의 개수가 2개죠. 그리고 이 경로는 변으로 Fg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또한 F, G, H라는 경로, 루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의 개수는 3개죠. 경로의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 F, V, F, U. U, F, V, F, U. 반복한 거죠. 변의 개수 F가 2번 반복됐습니다. 변의 개수는 경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병렬변이 존재하는 점 Z와 Y 사이에서는 K라는 변을 가고 난 뒤에 M이라는 변을 가야 될지 명확하지 않죠. 병렬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단순 경로라는 것은 바로 감이 오시죠. Simple Path. 단순 그래프라는 것은 루프, 닫힌 곡선과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 단순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를 멀티 그래프. 그러면 단순 경로라는 것은 점이나 변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점이 반복되는 경우는 루프죠. 변이 반복되는 경우는 병렬변입니다. 즉 루프나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단순 경로라고 하겠죠. 단순 경로가 아닌 경로는 멀티 경로. 예를 들어서 FG는 혹은 UVX 경로는 점이나 변이 반복되지 않죠.
단순 경로입니다. 자, 그런데 F, G, H 경로 점 X가 반복되죠. 그래서 단순 경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모든 점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접하는 경우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인접한다는 용어는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모든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한다는 연결된 그래프는 변으로 연결된 겁니다. 인접하는 경우하고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U에서 Z 인접하지 않잖아요. 점 U와 Z가 인접하지 않습니다. 인접하지 않은 그래프이지만 연결된 그래프는 많죠. 왜 그러냐면 U에서 Z로 연결된 변이 존재합니다. 연결된 그래프. 그럼 연결되지 않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U에서 W로 갈 수 있는 변의 경로가 존재하지 않죠.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념은 회로입니다. 자, 회로라는 것은 닫힌 경로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닫힌 경로에서 반드시 한 점만 반복된다. V1부터 E1, V2, E2, V3, EN, VN 플러스 1이라는 점과 변들의 나열인 이 경로에서 점 V1과 VN 플러스 1만 반복될 때, 같을 때 이러한 닫힌 경로를 회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V1과 VN 플러스 1 사이에 또 다른 점이나 변이 반복되면 이러한 경로는 회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로란 닫힌 곡선, 닫힌 경로인데 한 점만 반복되는 닫힌 경로를 회로라고 한다는 것. 자, 이그젬플로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A, C, P, N이라는 경로를 볼까요? 그러면 점 U에서 출발해서 점 U로 끝났죠. 점 U에서 출발해서 U로 끝났는데 점 U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변도 어떠한 점도 반복되지 않죠. 자, 이러한 닫힌 경로를 회로라고 한다는 것. 자, 또 다른 회로는 G, B, C, P, F, H 경로입니다. 점 R에서 출발해서 점 R에서 끝났습니다. 점 R을 제외하고 어떠한 변, 어떠한 점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경로 또한 회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F, P, D, E, N, G, H 경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 Z에서 출발해서 Z에서 끝났죠. 점 Z라는 점을 제외하고 변이나 점 중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점 X가 반복되죠. 딱 한 점만 반복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 Z를 제외한 또 다른 점 X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경로는 회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회로라는 것은 닫힌 경로인데 한 점만 반복되고 나머지 어떠한 점도 반복되지 않을 때 이러한 닫힌 경로를 회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멀티그래프라는 것은 루프, 병렬변이 존재하는 그래프죠. 이런 멀티그래프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경로. 여기서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다는 것은 방금 회로가 뭐였었냐면은 한 점만 반복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출발점에서 다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닫힌 경로를 회로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에 그래프의 모든 변을 지나는 겁니다.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한붓 그리기. 한붓 그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점은 반복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회로라는 것은 한 점만 반복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한붓 그리기를 할 거예요. 한붓 그리기에서는 변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한 번 지났던 변을 또다시 지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점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닫힌 경로, 즉 회로를 오일러 경로.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로. 지금 앞에서 사용했던 이거젠플들. 앞에서 사용했던 이거젠플들은 전부 다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회로였죠.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로를 오일러 회로라고 하겠습니다. 오일러라는 이름이 붙은 회로는 한붓 그리기를 전제하에 정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점은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 이거를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회로에 대한 정의가 한 점만을 반복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점만. 그때 한 점이 바로 출발점이자 끝나는 점이 됐었어요. 앞에 이거젠플에서. 자, 그런데 오일러라는 이름이 붙은 경로 회로는 한붓 그리기를 전제한다는 거. 한붓 그리기에서 변은 반복되면 안 되고 점은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 이 또한 이거젠플로 살펴보면 명백해지십니다. 자, 오일러 경로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 닫힌 경로. 오일러 회로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닫힌 경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죠? 어디에서 시작하든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잖아요. 마지막 하나,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습니다.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죠. 오일러 회로.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회로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회로가 아니죠. 회로 중에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을 때를 오일러 회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를 때를 오일러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 경로인 경우 그래프는 오일러 경로가 됩니까?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르다는 거. 그럼 오일러 회로하고 오일러 경로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일러 회로라는 것은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습니다. 어느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말은
출발점이 끝나는 점이 되려면은 출발점에서 변이 나가고 다시 출발점으로 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일로 회로 그래프의 특징은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라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살펴본 거.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면 어느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점이 끝나는 점이 됩니다. 오일러 회로. 자, 그런데 오일러 경로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변이 나갔으면은 그 출발점으로 다시 변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출발점의 차수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홀수가 돼야 됩니다. 또 다른 점이 끝나는 점이 되려면은 그 점으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다시 나가는 변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홀수인 점의 차수가 반드시 2개만 딱 존재해야 되겠다. 오일러 경로. 그럼 한복 그리기 바로 할 수 있죠. 홀점의 차수가 이 점과 이 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출발점으로 하면 이 점이 끝나는 점이 되겠죠. 과연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한복 그리기에서는 점은 반복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점은 반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끝나게 되죠. 오일러 경로.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출발점. 끝나는 점. 회로 중에서 오일러 회로라는 것은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경로. 특징은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 회로 중에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 오일러 경로. 오일러 경로는 그래서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이 반드시 2개 존재한다. 그럼 한 점은 출발점, 또 다른 점은 끝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두 점이 인접할 때 두 점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에 점에 색을 칠할 때 두 점이 인접하는 경우에는 다른 색을 칠하는 채소로 필요한 색의 가지수를 채색수라고 하겠습니다. chromatic number. 참고할 거는 four color problem, 사색 문제. 지도에서 국경을 공유하면은 국경이 공유된 나라의 지도에는 다른 색을 칠하는 거. 그럼 지도에는 색을 칠할 수 있는 채소로 필요한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게 바로 사색 문제죠. 사색 문제에 해당되는 이산수학 개념이 바로 채색수가 되겠습니다. chromatic number. 국경을 변으로 보는 거고 점을 수도로 보면 되죠. 두 점이 인접한다는 것은 국경을 공유하는 경우. 이럴 때는 두 점에 다른 색을 칠한다. 이랬을 때 그래프에 칠할 수 있는 채소로 필요한 색의 가지수를 채색수, chromatic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결된 그래프죠. 그럼 이 연결된 그래프에 필요한 채색수는 채소로 필요한 색의 가지수는 2가지. 이때 아이디어가 뭐냐? 색을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그럼 V1이라는 점에 1번 색을 칠하면 V2라는 점에는 1번 색 칠하면 안 되죠.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2번 색. V3라는 점에는 다시 1번 색 칠할 수 있죠. V4라는 점에는 2번 색을, V5라는 점에는 1번 색을, V6라는 점은 2번 색을. 자, 그럼 채색수 어떻게 되나요? 채색수는
2가 되겠죠. 자, 리마크할 내용은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그러면 모든 점이 인접하잖아요. 그럼 n개의 점이 있는 완전 그래프에서의 채색수는 n이겠죠. 특별한 그래프인 완전 그래프. 예를 들어서 K3 모든 점이 인접합니다. 그러면 1번 색, 2번 색, 3번 색. K4 모든 점이 인접합니다.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n개의 점을 갖는 완전 그래프는 채색수가 n이 되겠다. 또 다른 특별한 그래프가 있었죠. 완전 이분 그래프. 그럼 완전 이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이분 그래프. 서로소인 점들의 집합. 2분. 딱 서로소인 점들의 집합이 딱 2개가 주어져야 되겠죠. 이 각각의 점은 모두 인접합니다. 따라서 완전 이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2가 되겠죠. 자, 예제 문제는 기출문제로서 2012학년도 40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 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C5라는 5개의 점과 5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그 다음 K33인 완전 이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2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C5와 완전 이분 그래프를 이용한 그래프가 G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C5와 K33로 이루어진 그래프 G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이 G라는 그래프에 대한 점의 개수는 그럼 몇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C5에서 5개, 완전 이분 그래프에서 6개죠. 그러면 점의 개수가 몇 개가 주어지는 거냐면은 지금 11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G라는 그래프, 새로운 그래프를 디파인한 거예요. 그럼 변의 개수는 C5에서 5개, 그죠? 변의 개수는 C5에서 5개, 완전 이분 그래프에서 9개. 14개가 아니라 변을 또 어떻게 추가시켰냐면은 C5와 완전 이분 그래프에 점을 연결한 변. 예를 들어서 이 점에 연결할 수 있는 변이 몇 개가 나옵니까? 몇 개가 주어져요? 6개가 주어지죠. 그 6개가 이 각점에 대해서 그럼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40개. 그럼 변의 개수가 몇 개가 주어진 거다? 44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G에서는 꼭점의 개수가 11개, 변의 개수가 44개인 이 그래프 G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G에 대해서 뭘 구하는 거냐? 11개의 점과 44개의 변을 갖는 그래프 G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차수를 M. 근데 그래프의 차수는 바로 구해지죠. 변의 개수가 주어지면 그래프 차수 바로 주어지잖아요. 변의 개수의 2배. 그럼 M은 얼마가 나오나요? 88. 두 번째 문제가 약간 난도가 있어요. 뭘 구하는 거냐면은 채색수. 채색수를 N이라고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 더하기 N을 구하는 문제예요. 차수는 금방 구했죠. 변의 개수를 하면 변의 개수의 2배. 자, 문제는 이제 채색수입니다.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채색수라는 것은 2점이 인접하는 경우에는 2점을 다른 색으로 칠했을 때, 이랬을 때 필요한 최소의 색의 가지수.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였었냐면 색을 숫자로 본다.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그럼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래프 G에 대한 겁니다. G. 11개의 변과 11개의 꼭지점과 44개의 변을 갖는 그래프. 직접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자, 그럼 채색수 C5에서 1번 색, 2번 색, 다시 1번 색 칠하면 되죠. 그리고 2번 색, 여기 3번 색, 그죠. 근데 이 점들과 이 점, C5 위에 있는 점과 완전 미분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는 몇 번 색? 4번 색이 돼야 되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1번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3번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점에는 또 연결이 안 되어 있죠. 4번 색. 이 점 4번 색. 이 점은 그럼 5번 색. 5번 색, 5번 색. 따라서 그래프 G에 대한 채색수는 5가 되겠죠. 따라서 차수가 M, 차수 M이 변의 개수가 44개여서 2배를 해서 88. 채색수는 5였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M 더하기 N 93이 되겠습니다. 출제가 잘 됐죠. 특별히 서술할 거 없죠. 차수라는 것은 그래프의 변의 개수의 2배. 채색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이번 개념은 평면 그래프입니다. 평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 그려진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면 그래프에 대한 데피니션은 변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변이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변이 교차되지 않아야 됩니다. 점은 상관없어요. 마치 한복 그리기에서처럼 점의 중복은 허용하듯이 변만 교차되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면 평면 위에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변만 교차되지 않게 다시 그릴 수 있으면 이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래프의 동형입니다. 그래프가 동형이 되려면 점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인접선까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거젠플로 살펴보면 명확해지실 거예요. 4개의 점과 6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이 교차되어 있죠. 변이 교차되지 않게 다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가 동형인 그래프로. 그러면 평면 그래프가 되겠다. 그릴 수 있나요? 변이 교차되지 않게?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됩니까? 자, 점 4개 1대1 대응 되죠? 그리고 점의 인접선까지. 각 점의 차수는 3이잖아요. 평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점은 반복을 허용한다는 것. 그리고 변이 교차되지 않게 그릴 수만 있으면은 그래프의 동형성을 이용해서 평면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직유면체입니다. 평면 그래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평면 그래프에 대한 개념은 점은 중복을 허용하고 변이 교차되지 않게 그래프의 동형성을 이용해서 다시 그릴 수 있으면 평면 그래프라는 거. 그릴 수 있어요? 평면 그래프 맞나요?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까? 점 1대1 대응이 되죠? 점의 인접성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그젠플을 보면은 그러면 모든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평면 그래프가 아닌 대표적인 이그젠플입니다. 완전 이분 그래프. 선생님, 이거보다 더 간단한 완전 이분 그래프 있잖아. 있습니다. K23. 평면 그래프일까요? 그러면은 변이 교차되지 않게 다시 그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점 1대1 대응. 자, 그러면 점이 교차되지 않게. 그랬나요? 동형이죠. 이 그래프, 두 그래프. K23 완전 이분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예요. 평면 그래프가 아닌 대표적인 이그젠플 K33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면 그래프가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뭐가 주어지냐면 이게 회로가 딱 주어져요. 그죠? V1, V4, V2하고 V5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딱 회로가 주어지죠. 근데 회로가 하나 더 주어지죠. V3, V6, V5, V2. 완전 이분 그래프에서 회로가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로에서 이 두 점, 같은 점이잖아요. 그리고 V1과 V6 인접해야 됩니다. 인접해야 돼요. 이렇게 인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V4하고 V3도 인접해야 돼요. 변이 교차되지 않게 인접할 수 있나요? 인접할 수가 없죠.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그려서 평면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학이 아니겠죠.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니까 지금 7개의 점이 주어져 있죠. 7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역을 표시해 놨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R6라는 영역. 유게이지 않은 영역까지 추가한다는 것.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예요. 연결이라는 것은 점과 점 사이가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평면 그래프라는 것은 점은 중복을 허락하는데 변이 교차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단순 그래프, 루프라든지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에서 점의 개수 지금 7개, 변의 개수 11개, 주의해야 될 거는 유게이지 않은 영역까지 추가한다는 거. 그러면 유게인 영역과 유게되지 않은 영역 하나를 추가한 영역 6개. 그러면 점의 개수, 변의 개수, 유게이지 않은 영역까지 추가한 영역의 개수. 상수 2가 된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오일러 폴리헤드론 띠어럼, 오일러 다면체 정리. 4면체, 6면체에 대해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에서는 유게되지 않은 영역까지 추가한 영역을 사용하면은 마찬가지로 상수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오일러 포뮬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화가 되느냐? 바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수학적 기납법 사용하면 되죠. 자, 변의 개수가 하나일 때입니다. 변의 개수가 하나예요. 그럼 유괴된 영역은 없잖아요. 유괴이지 않은 영역 하나. 점의 개수 2개. 변의 개수 하나. 만족합니까? 자,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니까 변의 개수가 n이라고 하자. 자, n일 때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변의 개수가 n 플러스 1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죠. 변의 개수가 n일 때 이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변의 개수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뭐냐? 변의 개수가 하나가 추가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변의 개수가 n개일 때까지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딱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변의 개수가 하나 추가가 돼요. 그러면 한 점만을 공유하는 경우. 이렇게 한 점만을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변의 개수 하나 추가됐잖아요. 변의 개수가 하나가 추가됐는데 한 점만을 공유하는 경우는 변 하나 추가되고 점 하나 추가되죠. 영역은 변화가 없죠. 점 하나 추가, 변 하나 추가. 그대로 성립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변의 개수 n개일 때까지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고려할 수 있냐면은 점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였는데 점 2개를 공유하는 경우.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점 2개를. 그럼 점 2개를 공유하면은 변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유괴인 영역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러면 변 하나 추가, 유괴인 영역 하나 추가. 소거되죠. 마찬가지로 이가 성립합니다.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에서는 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여기에다 주의해야 될 거는 유괴이지 않은 영역까지 추가한 영역을 합하면 상수 2가 된다는 거. 이 결과를 오일러 포뮬러라고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자, 리마크할 개념은 만약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에요.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입니다. 그럼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꼭점의 개수가 3인 경우, 그러면 유괴인 영역 하나인 이 영역은 변의 개수가 최소가 3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변의 개수를 2배한 것은 영역의 개수를 3배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바로 나오나요?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변의 개수는 꼭점의 개수를 3배해서 6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라는 거. 무슨 소리냐? 방금 앞에서 살펴본 K2, 3 완전 이분 그래프 평면 그래프였죠? 자, 그런데 변의 개수 몇 개? 변의 개수 몇 개? 6개잖아요. 점의 개수 몇 개? 5개. 자, 이거 3배 해볼까요? 3배에서 6을 빼보세요. 만족하네요. 만족하잖아요. 그죠?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
자, 그런데 K3는 평면 그래프 아닌 거 앞에서 확인했었죠? 자, 변의 개수 몇 개? 몇 개입니까, 변의 개수? 9개죠? 점의 개수? 6개. 자, 이 6개를 3배에서 6을 빼보세요.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평면 그래프 아니었단 말이에요.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필요 조건이라는 거. 꼭지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를 3배에서 6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그런데 K33 완전 이분 그래프를 보니까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죠. 꼭지점의 개수는 3개 이상인데.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느냐? 꼭지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서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최소인 경우 이거죠. 꼭지점의 개수가 4개인 겁니다. 그러면 6개인 영역의 변의 개수는 4 이상이 돼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변의 개수를 2배한 것은 영역의 개수를 4배한 것보다 크게 나왔다는 거. 그러면 바로 이 결과가 나오죠.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를 2배에서 4를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조심해야 될 것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 그러면 K3 완전 이분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아야 되겠죠. 과연 그런지 볼까요? 변의 개수 몇 개? 9개. 꼭지점의 개수 6개. 여기서 4를 뺍니다. 만족하지 않죠.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K33는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일러 포뮬러로부터 나오는 유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평면 그래프인지 확인할 때 오일러의 공식과 다른 결과인 이 2가지를 이용하면은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고도 평면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입니다. 2009학년도 34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자, 이 문제 또한 지문이 길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변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도형을 사각형. 도움말에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3개의 점과 3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삼각형. 그리고 이 사각형 내부에 몇 개의 점이 있느냐? 7개의 점이 있어요. 그럼 총 몇 개의 점이 있는 겁니까? 11개의 점이 있는 거죠? 11개의 점이 있습니다. 11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11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변이 몇 개가 주어져 있느냐? 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각 점의 차수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그럼 11개의 점 각각의 차수는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 점의 차수가 4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G라고 둔다면 그래프 G의 차수는 얼마가 됩니까? 44가 되는 거죠. 44. 그래프의 차수가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뭘 할 수 있다? 그래프의 변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변의 개수의 2배가 그래프의 차수니까 변의 개수는 2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와 있느냐? 이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꼭점의 개수가 11개이고 각 꼭점의 차수가 4. 여기까지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에는 4개의 점과 4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각형, 3개의 점과 3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삼각형, 그리고 이 사각형 내부를 삼각형과 사각형들로 분할이라는 것은 변은 공유하지만 중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각형들로만
이 사각형 내부를 분할하는 경우가 삼각형과 사각형들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문이 길어서 바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때 삼각형과 사각형들로 분할된 이 그래프의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삼각형과 사각형들로 분할한다는 것은 바로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라는 말이죠. 바로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이게 사각형 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스에서 캐피탈 F를 사용할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상수위가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V의 개수 압니다. 변의 개수도 압니다. 그럼 F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13이 나오죠. 근데 이 13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유개이지 않은 영역까지. 그러면 사각형 내부는 유개인 영역이잖아요. 그럼 유개인 영역의 개수는 몇 개로 주어지나요? 12개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가 삼각형과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삼각형의 개수를 X개, 그러면 사각형의 개수는 Y개가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은 3개의 변을 갖습니다. 사각형은 4개의 변을 가져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변 4개, 그거를 다 더하면은 그래프의 변의 개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삼각형과 사각형은 변을 공유하죠. 근데 지금 변의 개수가 22개였습니다. 그럼 변이 중복돼서 헤아려지겠죠.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삼각형의 개수 X가 구해지나요?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는 출제가 잘 된 문제죠. 출제가 잘 됐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오일러 포뮬러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손을 댈 수가 없죠. 만약 여유만 있다면 직접 그려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은 4개의 점과 네 개의 점 내부에, 사각형 내부에 7개의 점, 각 점의 차수가 4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각형에서는 각 점의 차수가 2죠. 여기다가 변 2개만 추가하면 됩니다. 변 2개만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이 점의 차수 하나, 2개. 그럼 변 2개 또 추가하면 되죠? 변 2개 추가. 이 점 하나, 2개, 또 변 2개 추가하면 되죠? 하나, 2개. 이 점 3개죠? 하나만 추가하면 되네. 이 점 2개죠? 2개 추가하면 됩니다. 이 점 2개죠? 2개 추가하면 됩니다. 이 점, 이 점은 3개군요. 하나, 둘, 3개밖에 없군요.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다 그러시죠. 각 점의 차수가 4가 됐습니다. 자, 삼각형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가 딱 나오네. 여유만 있다면. 지나치게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될 문제지만 풀 수가 있겠죠. 오일러 포뮬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는 오일러 포뮬러를 만족시킨다. 그래프의 꼭점의 개수 11개. 이 11개의 각 꼭점의 차수가 4. 따라서 그래프의 차수는 44.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 따라서 그래프의 변의 개수가 22개로 계산이 되죠. 자, 이때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 상수위가 되겠다. 조심해야 될 거는 영역은 유개이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거. 따라서 유개인 영역의 개수는
12가 되죠. 자, 유개인 영역이 삼각형과 사각형들로 분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개수 X개, 사각형의 개수 Y개. 삼각형의 변의 개수 3개, 사각형의 변의 개수 4개. 근데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할되는데 삼각형과 사각형은 변을 공유하죠. 변이 반복 헤아려질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개수는 8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프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그래프는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데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접행렬과 근접행렬 혹은 결합행렬. 인접행렬이라는 것은 두 점이 인접할 때, 즉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성분을 1로, 인접하지 않을 때 성분을 0으로. 그러면 인접행렬은 언제나 정사각행렬로 나타난다. 왜냐? 점의 개수가 바로 행렬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달리 근접행렬, 결합행렬은 점에 연결된 변. 그럴 때 성분은 1, 점에 변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성분을 0으로. 그래서 인접행렬과 달리 근접행렬은 정사각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는 닫힌 경로. 닫힌 경로라는 것은 회로인데 어떤 닫힌 경로를 회로라고 하냐면은 한 점만을 반복을 허용할 때. 그리고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과 변은 반복되면 안 되죠. 이러한 닫힌 경로 중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닫힌 경로인 회로를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라고 하는데 오일러 경로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 회로. 즉 점의 차수가 홀수인 게 반드시 2개 존재한다. 그러면 홀수점 차수인 한 점이 출발점이면 다른 홀수점의 차수가 끝나는 점이 되겠다. 이와 달리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닫힌 경로인 회로인 오일러 회로는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채색수라는 것은 두 점이 인접할 때 인접하는 두 점에 다른 색을 칠하는, 이렇게 색칠할 때 필요한 최소의 색의 가지수를 채색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n개의 점을 갖는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n. 확인하는 방법은 색을 숫자로 보고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그럼 완전 그래프에 대한 n개의 점을 갖는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n. 완전 이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2가 되겠다. 연결된 평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특징은 오일러 포뮬러. 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여기에다가 영역을 합하면 상수 2가 된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영역은 유개이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개수라는 거. 이 결과로부터 나오는 유용한 결과가 첫 번째,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변의 개수는 꼭점의 개수를 3배에서 6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주의해야 될 것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K3, 3 완전 이분 그래프. 그래서 이걸 보완한 게 두 번째,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서 and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바로 K3, 3 완전 이분 그래프가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지만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럴 때는 변의 개수는 꼭점의 개수를 2배에서 4를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연결된 평면 단선 그래프는 오일러 포뮬러를 만족한다. 필요 조건이라는 거 주의해야 될 건. 지금까지 그래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산기술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 하겠습니다.